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어제 이 종합주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저희 종목들의 예상 밖의 이 날아가는 주가에 많이 당황하시죠. 오늘 첫 방송 멘트는 멘탈이라는 데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종목에 관심 많으신 분들 지금 서두에 말하는 것들이 관심 밖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주가의 분석이나 예상보다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더 중요하실 겁니다. 어차피 이게 주식이라는 건 수익 게임인데 너무 자기가 산 종목에 몰입하다 보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무대응하게 될 경우가 억수로 많아요. 그래 됐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사람을 다 놓칩니다. 이건 순전히 제 경험에서 놓은 거고, 또 이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좀 잘 보시는 분들은 다 제하고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멘탈 게임이라는 자체는 어떤 수익의 싸움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소한 7할 이상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 매일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정말 오산입니다. 매일 사고 팔고 사서 수익 보고 또 딴 데 들어가서 수익 본다는 건 이 세상에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달 바이러스라는 게 주로 특히 개미들한테 많잖아요. 제가 계속 일전에 한번 방송 중에 이런 말씀 드린 게 있어요. 이 개미들의 주식을 사는 접근 방식과 기관과 검투들이나 외국의 펀드 회사들이 주식을 사는 접근 방식은 판이하게 틀리다고. 한 5분에 걸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접근 방식은 우리는 종목에 하고, 그나마 조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수 플레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종목에 따르는, 현재 이 주식들의 종목에 따르는 파생 상품이 억수로 많아요. 펀드부터 ETF까지. 그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시장이 이 종목의 시장의 10배 이상이에요. 규모가.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를 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특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뭐 일부 개미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지수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지수 플레이를 한다는 건 상방 하방의 쇼과 롱을 걸어놓고 밀고 땡기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종목의 자동으로 매입과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가 특히 이제같이 종목 플레이를 잘한다는 데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방송 중에 한 달 내내 지금 이 기관 외국인 검투들이 지수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보면 반드시 탈출하시라고, 수익 보고 도망가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갈 거지만 이 세상에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물론 폭발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면 예외가 있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 예외에 배팅하고 싶은 생각은 1할도 없네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길게 보고 적게 먹을 생각하면 내상을 적게 있고, 물론 수익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내상을 적게 있다는 자체는 주식을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고 계속 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는 10손가락을 끌고도 제가 내기를 할 자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오늘 사면은 오늘 팔면 오늘 사는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개미들은 8명, 9명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상을 입을 경우가 많아요. 또 올라가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고 오늘 수익을 봤다 하면 기다리세요. 뭐 여러 채널을 통해 공부도 하시고 계속 지켜보는 종목이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이 아니라니까요. 언제까지? 올해 1년 내내 그럴 겁니다. 1년 내내. 옛날처럼 대세 상승장이 돼버리면은 아무거나 사도 그냥 한두 달 지나가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장은 오지 않습니다. 결코 오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2차 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또 온다든지 전 세계가 어떤 뭐 3차 대전에 터져가지고 그런 일 없겠죠. 그런 일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바탕에서의 지금 현재의 경제 활동이나 그 다음 전 세계의 매크로를 환경을 봤을 때는 그런 장은 오지 않습니다. 단지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종목, 우수한 종목 발굴하고 일정의 수익을 보면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 보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개미는 시드머니의 캐파나 아니면 정보의 수준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내공이나 모든 것이 다 약한데 어떻게 큰 욕심을 바랍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욕심 가지지 마십시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데가 제 방송을 듣다가 기분 나쁘셔가지고 구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말을 해야 되겠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제가 매수하는 종목, 매도하는 스타일, 매수의 타이밍 이런 뭐 모든 것들을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방송해 드리거든요. 예. 제가 하는 매도와 매수 그리고 종목의 선택 분석을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지 제 걸 따라 해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의지를 하다 보면은 오늘 같은 날에 대처 방안이 없어요.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대처 방안이 있네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 대처 방안을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내가 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거북이 단체 톡방도 뭐 운영 아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외국인이 보는 시각 그리고 기관 검토가 보는 시각 플러스 갈로 열고 연기금 갈로 닫고까지 이 우리나라 정시를 보는 시각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만큼 뭐 분명한 사실이고 계속되는 지수 플레이에 어떻게 보면 저는 기분이 좀 나쁜 게 농락 당하는 기분이 상당히 많아요. 농락 당하는 기분. 왜 농락을 당하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보시면 이날 1.5, 7월 3일 날 1.5포인트나 올릴 이유가 없어요. 기관이나 검투가. 외국인 간망하잖아요. 간망. 지금도 외국인 그래 판 거 아닙니다. 7월 달에 들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매수에 매수. 그렇죠? 기간은 보세요. 조금 매도예요. 그런데 끌어올린 거는 결국 도돌입니다. 지수 풀에 보면 도돌이에요, 도돌이. 그런데 개인들은 많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는 개인들은 예수금이 50조나 있습니다. 요 50조를 더 틀어물려면 다 틀리면은 우리 경제는 망하겠죠. 다시 50조에서 55조로 10% 이상 들어오게끔 얘들은 또 끌고 나갑니다. 내일 물론 빠질 수 있겠지만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또 기어 올라갈 거예요. 2600을 두드려보고 뚫을 할 거예요. 또. 왜? 그래야 또 개인들이 예수금에다 돈을 꽂아 넣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흔들리지 마세요. 멘탈 게임입니다. 멘탈 게임은 욕심을 좀
조금만 버리시고 매수와 매도로 자제하시라면 매수와 매도로 자제하시고, 뭐 몰빵하신 분들 좋아요. 우선 종목 몰빵하고 그냥 기다렸으면 됩니다. 뭐 언제까지, 언제인지 저도 모르죠. 하지만 망하지 않는다면 올라가겠죠.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지만 제 같은 경우는 HMM 몰빵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HMM 몰빵을 했다고 말씀드린 거는 타 종목에 손을 안 대려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종합 주가도 올라가고 각 종목의 우수한 종목들은 또 올라갑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재무 건전성, 성장성, 그리고 경영자의 마인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있더라도 매크로 환경 때문에 내려갈 수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먼저 반등해서 올라간다는 건 망고 불변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까지 주식을 해서 틀리는 것보다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고 있겠죠. 너무들 그렇게 흔들리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면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인간의 머리로 시작된 주식이니까 현명하게 잘 때 차시면 그렇게 내상의 일부 정도의 주식이 망가지는 경우는 없을 거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가 8시에 잠정 추정치 발표를 한다는데 그 지수에 따라가 서플라이즈 내지 추정치만 놓더라도 지수는 다시 반등할 겁니다. 나스닥이 오늘 뭐 몇 포인트가 빠졌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하고 이 복잡한 거 때문에 빠졌다는데 사실은 그 핑계 대고 롱과 숏 싸움에서 숏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오늘은 숏이 이겼구나, 마음 편하게. 내일은 롱이 이길까. 그렇죠. 근데 저는 한 가지 희망으로 보는 게 물량의 폭탄 매물이 없다는 거. 폭탄 매물이 없다는 거는 그나마 아직 희망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우리가 2600 올라가려고 올라갔습니까? 얘들이 그냥 7월 초에 한번 팍 땡겨놓고 싹 팔아먹고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데 또 들어온다고요. 원래 치고 빠지고인데 개인들 이렇게 사는 거 그냥 묻어 놓으려고 사시면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일주일 뒤에 팔고, 요즘은 그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런 아주 테크니컬 매매법으로는 물릴 경우가 많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매도를 자제하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인프라코어 한번 반등 구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요? 네. 5일선이 20일선을 뜯고 하방으로 내려가는 순간 약간 위험 시그널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계속 그래도 그나마 방송 드린 이유는, 저는 정리를 했지만 제가 말하는 평균치 14,500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죠. 내려갈 건 10%, 올라갈 건 20%부터는 저는 이 종목은 계속 제 종목에 담아둡니다. 최악의 경우 10% 내려가더라도 20%의 반등만 있다면 10%를 벌 수 있는 승률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항상 제 주식의 기준점이 49%와 51%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52%의 승률이 있다면 담아놓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만 빠진다면은 땡큐 하고 저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3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5%가 빠질 때 이 상태에서 11,570원에서 5%가 빠진다면은 약 그쯤에서 몇 프로가 빠지는 것 같아요? 10% 이상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자, 그래 보시고, 혹시나 아직도 가져가시고 미리 계시는 분들, 한번 반등이 있다면 매도하시고 익절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꺾이는 차트입니다. 아마 빠지더라도 월간으로 봤을 때 요 중간 지점 딱 찍히잖아요. 1,500원. 계속 말씀드리는 이 자리까지 빠지면 한 번쯤 담가 볼 가능성이 있답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고 좀 자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고가 11,920원에 11,430원 한 500원 정도 단타는 오죠. 물론 타이밍 잡기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만주면 한 1억 1,600만원 보고 한 300만원 300만원 단타 충분히 나옵니다. 잘 거래를 잘 하시는구나. 아직까지 단타는 단타 이 꼬리 변동성을 보시면은 단타의 자리는 아직 이런 게 단타를 단타 하시는 분들 이런 걸 좋아합니다. 내려갈 때도 벌어볼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자, 그 다음 HMM 참 기억지혜 리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지혜 리얼. 뭐 HM의 배분율 수익 정리 다 하시고 HM의 그 시드를 다 넣으신 분들 제 입장에서는 축하드립니다. 내려가는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올라갈 주식이 내려가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게 왜 내려갈까? 내가 몰빵 다 했는데 이제 완전히 바닥이라 생각하고 올인했는데 이게 또 왜 내려가지? 내려갈 수 있는 게 주식이라니까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매수한 사람이 결정합니까? 시장이 결정하지. 내려가면 내려간다 생각하세요. 대신에 내려갈 성률보다 올라갈 성률이 많은 종목은 내려가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욕심이죠. 욕심. 올라가는 욕심은 부리셔도 내려가는 욕심은 부리시면 안 돼요. 내려가는 욕심에 대한 걱정.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내려갔다고 생각하시지만은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외인 지분 보유율이 왜 중요한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작년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외인 지분율이 지금은 19.74죠. 5%대까지 내려갔어요. 5%대까지. 5%대. 그래서 반드시 꺾이죠. 외인 지분율이 총 발행 주식의 이 10, 한 2, 3%, 그때 10, 한 2, 3%까지 가가 있었는데, 5%대까지 내려갔으면, 그 물량이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주워 담을 때는 엄청 주워 담잖아요. 요 타이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그쵸? 이게 잡아줄 수 있는 모멘텀만 있다면, 다시 외국인 지분율은 들어오겠죠. 자, 근데, HMM 같은 경우는, 이놈의 외인 지분 보유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빗장을 풀었어요. 누구나 들어가가, 특히 공매도들 들어가가 막 내가 벌어먹든 말든 그냥 마음대로 해줬고, 집구석을 영 안방, 이방, 그 주방, 거실, 화장실 하다 못해 연탄 창고까지 다 비집고 해집고 돌아다닙니다. 발자국이 엄청 남겠죠. 자, 발자국이 엄청 남았어요. 이제. 발자국이 엄청 남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애들이 지금 이거 돈도 안 되는 여기다가 왜 지금 공매를 때리면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말도 이거는 허락된 주가의 방어입니다. 허락된 주가 방어. 이거 주가 많이 올라가면은 팔아먹기 힘들죠. 개미들은 좋죠. 이 주주들은 주가 올라가면 좋죠. 하지만 반드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가가 반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들도 뭐 대소공매하라고 빌려줬을 거고, 기간은 저희끼리 서로 약정했겠죠. 근데 길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짧은 건 일주일, 긴 거는 한 달입니다. 단기성 공매도지 6개월, 1년 다시 미루고 이런 공매도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성 공매도이기 때문에, 단기성 공매도를 주는 이유는
공매치라고 주는 거는 주가를 내라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뻔하잖아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 누구인지 알겠죠? 왜는 검머리 외국인이겠죠. 왜남 사는 거 보세요, 왜. 뭐, 어찌됐다. 왜 사는 거 보세요. 이 안에도 숨어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고, 공매 세력이 있습니다. 공매 세력이 한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도 순전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애들이 놀 수 있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은 옵션이 권리가 있을 거예요. 옵션이. 주가 누르는 옵션. 여기 빗장이 풀릴 때는 이제 토끼몰이가 시작된다. 토끼몰이가. 그 전에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치고받고 대차 계속 치고받고 치고받고 큰 거는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돼가는 거네. 다 돼가는 거. 네, 조만간 끝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HMM이 이래 될 거라 제가 확신해서 저도 그랬지만은 좀 내려간다고 결국 뭐 뭐라 그러죠? 별 변동 없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2만원대 미만에서 사는 주식들이 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2만원대 미만은 한 보자 한 3만주 좀 더 되겠네요. 그 주가 변동에 따라가 샀다 팔았다 다시 고간 채워놓고 빗장 풀고 고간 채워놓고 다시 팔고 고간 다시 넣고 채워놓고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네, 그러고 특히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막 골치 아픈 것보다 한쪽에 묻어놓고 뒤체크 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도 좋고 또 이래 뭐 HM 같은 경우는 돈 많은 회사 혹시 압니까? 배당이라도 또 막 퍽 주고 회사 그냥 날릴지 모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영업이익이 작년에 재작년에 분기별로 2조 3조씩 벌다가 분기별로 10분의 1로 떨어져서 2, 3천억 벌었는데 순이익이 2, 3천억 벌면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순이익을 분기별로 2천억 이상 버는 회사가 우리 코스피 종목 중에 과연 몇 개 될까요? 다 눈 가리고 앙하는 저놈들이 버릇물라는 작당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이익을 분기별로가 2천억이면 진짜 쓸 거 다 쓰고 남아있는 돈이 2천억이라는 건데. 그렇죠? 연으로 따서 조단 이상의 순이익을 버는 회사가 과연 코스피 상장에서 몇 명 되가, 몇 군데 되겠습니까? 제발, 어리석거나 순진한 생각에 흔들리시면은, 요 나쁜 놈들한테 저희들이 지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정신세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흥 없고, 내려가면, 단, 욕심은, 감당할 수 있는 욕심만 부리시라고 제가 진정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딱 반등 구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약 한 4, 5% 슈팅이 나와줘야 될 자리에 바로 눌려버리는 건 이건 확연한 겁니다. 아직까지 not yet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올라갈 자리에 온다는 거는 뉴스가 나오겠죠. 뉴스가.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신보에서 뭐 270만 주, 280만 주로 해가 지분을 내놨다. 제가 볼 때는 악재 아닙니다. 허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데 49%와 51%의 성료를 보시면은 51%에 걸게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인수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건 각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등기상에 들어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들이 많은 건물을 사고 싶겠습니까? 시끄럽지. 그리고 비중을 어느 정도 5% 미만으로 줄여주면 공시도 없고, 그 다음에 주주 의결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죠. 자기들은 단순 투자 목적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SM 상승도 그랬고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그러나
5% 미만과 5% 이상으로 지분 비율을 봤을 때 인수하는 측에 봤을 때는 엄청 부담입니다. 5% 이상은. 5% 이상이 뭔지 아시죠? 주주 총회를 열 수 있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 낮춰주는 겁니다. 막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1월 달에 정부 쪽에서 발표한 7월 이전에 가시적인 걸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저는 믿고 싶네요. 순진한 생각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9월 달에 돌아오는 전환사채에 대한 연구채와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율 때문에 3%에서 5년 계약이 끝나는 9월 달에 1차적으로 돌아오는 만기에 3%에서 6% 올려줘야 돼요. 근데 회사에 돈이 많네요. 어떻게 할까요? 회사는 팔아야 되겠고 알아서 정리하겠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수령을 누르시던 몰빵하신 분들은 감망하시고 오늘 장이 안 좋다 하면 덮어비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원 올라가 19,680원이 된데 여러분 팔 용기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일까요? 자, 내일 5% 올라갔다. 파시겠습니까? 자, 이제 올라간다. 대세 상승장이라 생각하시고 또 마음의 위안을 가지겠죠. 그 다음날 또 내려갑니다.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다가 지쳐 떨어질 때쯤 이 주가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타이밍은 계약 체결이겠죠. 아니면 산업은행 HMM에서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 타임만 저도 기다립니다. 대충 날짜는 7월 말 이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어떻게 HMM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있더니 내려가다 올라가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시라고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그냥 지켜보십시오. 수익을 볼 자리는 반드시 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려갈 프로테지보다 올라갈 프로테지가 훨씬 많은 주식이고 주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중공업 스플라이저 잘 견디내네요. 하지만 꼭지입니다. 저는 냉정히 봤을 때는 꼭지라고 생각하네요. 얼마까지? 다시 한번 6,500원까지 내려올 동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연말까지는 7,500원까지는 제 눈에는 지킵니다. 삼성중공업. 그 다음 대환유화. 여러분 오늘 매수하신 분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릴게요. 이런 7월 6일 저점 바닥이 형성되면 남은 건 뭐겠습니까? 남은 건 뭘까요?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일밖에. 얼마까지? 쭉 하면 여기까지 한번 슈팅 딱 준 날 이날 쭉 보면 여기 얼마일까요? 자, 14만 8천원. 여기서 한번 또 다시 푹 빈다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15만 3천원. 14만 8천원과 15만에 3천원의 차이는 5천원입니다. 몇 프로 차이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팔까요? 15만원에 뚫리면 매도를 하셔야죠. 1차 매도 구간. 자, 그래 보시면 15만원이면 약 10% 좀 넘죠. 현재에서 사신다면 내려가는 10%보다 올라갈 10%가 많을까요? 어떨까요? 자, 이어서 만약에 내려간다면 10%가 내려간다면 11만원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11만원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사시면 안 되죠. 그러나 좀 이따가 내일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요 최저점 바닥을 찍은 거는 온라인 일밖에 없습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진행한테 놓고 야, 대한유화 매수해라. 기본적으로 그냥 많은 뛰기는 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너무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남은 거는 뭘까요? 매수입니다. 매수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이버.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딱 슈팅을 한번 줄 자리에 슈팅을 줄 이렇게 슈팅을 딱
자리에 슈팅을 줘야 되는데 왜 우리 흠은 딱 이 자리에서 요 자리 어제 이 자리 오늘 여기서 딱 제가 찍히는 19,300원까지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나쁜 놈 새끼들. 그만 좀 늘리라. 네이버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제가 오늘 윗꼬리가 좀 밑으로 내려져서 20에서 밑으로 내려왔으면 이것도 또 조정 받겠네. 근데 실은 제가 볼 때는 조정 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조정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만 5천원 21만원. 네. 내일 아마 20만원을 한번 뚫어보려는 그런 가능성도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종합주가 상관없이. 그러나 저는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오늘 정리하라고 제 주인은 다 시켰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왜 그러냐니 18만원 초반대 샀으니까 주당 수익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15,000원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15,000원,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기 때문에 한번 익절을 하고 감망 내지는 비중 축소만 하라고 했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만원까지는 내려가는, 오늘 이래 봤을 때 195,500원에서 밑으로 5%, 위로 10%면 아직 5% 먹을 수 있는 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과도하게 이렇게 캔들이 생길 때는 내일 갭 상승이 만약에 안 돈다면은 조금 밀릴 거는 각오하시라는 거. 아침 시초가에 최소한 1% 이상 튀어서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20만원까지 뚫으려고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1차적으로 오늘 이 어려운 장에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네이버가 하나만이라도 살아준 게 저로서는 최면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네이버 사시라고. 이거 정말 찬스다. 때만 좋아도 이렇게 딱 또 돌아갈 겁니다. 참,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축하드리고, 조금 더 욕심까지도 네이버는 괜찮습니다. 실적도 1Q보다는 2Q, 2Q보다는 3Q. 제가 이 말을 제일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랑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결과로 보여줬고, 이에도 이런 최고점을 올해 2월달에 최고점을 뚫지는 못하겠지만 항상 21만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거기가 얼마냐면은 이 고점, 요 중간치입니다. 요날 한번 치고 올랐다 갭 상승하는 이날, 요 날이 딱 21만원 딱 선까지 가요. 꼴이 달고. 그래서 20만 5천원부터 21만 사이에 들어가거들랑 한번 싹 터시는 게 정신건강이 좋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추가 리플에 달리고 제 방송에서 질문사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씩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산이 올라가려 그러면 한전 기술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기술 협약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따라가 에너빌리티는 움직이는 주가이기 때문에, 한전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가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25,000원까지 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관심있게 보시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8월달에 다음 달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는 대한항공과 에너빌리티 원자력과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기업 합병이 돼가지고 반드시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거라는 조심스럽게 저도 예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2만원선 한번 뚫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지금 17,400원에서 종합 주가가 빠지더라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식 거북이는 매수했을 때의 단가에서 밑으로 10% 올라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더라도 매수 단가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만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최악의 경우에 그나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는, 에너블리트는 여기서 만약에 10%가 내려가면은 15,000원대입니다. 15,000원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17,000원대에서 15,000원대 사이에 매수하시면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20%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진짜 마음 편합니다. 내려가더라도. 그리고 에너빌리티도 폭락하고 이런 주식 아닙니다. 그죠? 폭락하고 이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종목에 그런 매수 단가를 가지고 하방 몇 포인트, 상방 얼마나 매도와 매수의 그 어떤 기본값을 설정을 하시면은 그 안에서 논다면은 그렇게 뭐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반등 구간에 와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예 카카오를 제가 관심 종목 87개 중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카카오를 안 넣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또 방송 잘못하다가 또 이게 또 뭐 문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만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문정부 때 많이 크니까 카카오입니다. 거기 답입니다. 15만원 갔다가 지금은 뭐 얼마 갔죠? 인터넷 요거 있네. 요건 넣어놨네. 지금 딱 3분의 1 토막 났네요. 3분의 1 토막 났네요. 근데 저는 랩을 아직 카카오 안 합니다. 이유는 이 애들은 돈 되는 거는 다 팔아먹어요. 다 상장시키고.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주들한테 넣어보죠. 일반 주주들한테. 지금 몇 개 했습니까? 좀 있으면 뭐 카카오 인연까지도 상장시키겠네요. 이런 회사는 저는 희망이 없다 봅니다. 단지 어떤 플랫폼으로 뭐 IT 선두주자로 오만 세만 뭐 AI 알고리즘 뭐 AI까지 다 집어야가 다시 또 끄집어 올라가려면 끄집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실은 카카오 올라가는 거는 투기요. 네이버는 투자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회복이 저는 이거 얼마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참 고민 많네요. 고민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경기가 안 좋고 아, 바닥은 바닥입니다. 현재 바닥은 바닥인데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스타트 하방 잡고 스타트 했던 요날 한번 봐보자. 바닥은 바닥입니다. 조금 움직인다지만은 어휴 여기서 10% 12% 올라간들 얼마에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물린 게 얼마에 물리냐면 이쪽에서 물렸어요. 원래 딱 보면 나와요. 대부분 여기서 물렸어요. 10만원대에 엄청 물리가 있을 거예요. 10만원대에서 물타기가 아마 하서면은 7만 3천원 거의 7만원 7, 8만원 7만원 후반대에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요거는 회복은 될 것 같아요. 저도 왜 내부도 올라가면 가까도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러나 요선 이상으로 올라가려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 올라가는지 말씀드릴게요. 2800, 900입니다. 2800, 900. 2800, 900까지 올라갈 수 있려면 삼성전자가 얼마야 될까요? 8만 전자가 돼야 되겠죠. 8만 4, 5천원. 그래서 카카오 올라가는 걸 보실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8만 4, 5천원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한 2, 3년간 처져 놓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도 못 드리겠네요. 워낙 이 회사의 사정이 제가 볼 때는 저도 카톡을 쓰지만
회사의 경영 마인드가 너무 안 좋아요. 별 그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대한항공을 어제부터 배제하고 난 뒤에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확인이 되고 나면 이 다음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데가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왜 제가 통신주를 담으려는 이유는 앞으로 향후 한 1년 정도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는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면 통신주들은 그나마 좀 낫지 싶습니다. 그나마 좀 낫지 싶은데 그나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일단 제가 조금이라도 매수하고 왜 매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 그 다음에 어떤 수익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저는 매수하지 않은 종목은 설명을 안 드리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실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좀 진부하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현재 나스닥도 뭐 거의 오늘 보니까 제가 보기 뭐 1.3인데 마이너스 대충 제가 볼 때 1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끝을 내끄겠네요. 끝은 내끄고 원달러 베이스나 달러엔 베이스나 원엔 베이스나 그 다음에 달러 지수 미국 달러 지수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별 의미 없습니다. 현재로는. 결론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수 풀이에 걸렸을 때는 지금 계속 지수 풀이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우리가 끝까지 신경 써가면서 종목이 올라갈 건지 판단하신다면 그건 오판을 억수로 잘할 수 있어요. 완전히 오판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달러 지수 하다못해 채권까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 길면 2, 3일입니다. 안 그러면 저들이 내상이 보여. 자,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내일까지 이렇게 개폭 나온다 해도 순간적으로 2550이 순간적으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지수 풀에 걸리면 저항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500을 지키려고 반등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반등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2552로 튈 거고, 그러나 제가 보는 전망으로는 빠지든 올랐든 2550은 지킬 거라는 거. 결국 그래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내일 추정치가 서프라이즈나 아니면 예상치에 보합만 되더라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예상치에 보합 된다는 게 거의 8월 이상이니까 그랬을 경우 지수는 하방에서 상방 잡고 지수 풀에 한번 선물부터 끄집고 올라갈 겁니다. 막 그거 해봤자 선물 오늘 끄집고 올라간들 저희들 종목이 그렇게 뭐 그렇게 최악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니까 일단은 책을 덮어두시고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번 주를 넘기시는 게 정신건강에 아주 이롭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길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